엄마, 사실 저희 태국에 와 있어요. 장모님이랑 여행 계획이 있어서. 뭐라고? 태국이라고? 장모님이랑 여행 간 거니? 네, 그렇게 됐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가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의 말은 짧고 급했습니다. 설날에 친정 식구들과 떠난 여행을 위해 저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와 사돈의 즐거운 목소리에 더욱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살 김정순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설 명절은 제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설은 제게 그 따뜻함 대신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날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이후로 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해 항상 몸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했죠.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 시간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필두 씨 아내분 되시죠? 지금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교차로에서 불법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침에 분명히 잘 다녀오겠다고 웃으며 나갔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희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남편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에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낮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밤에는 음식점 설거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의 교복을 다리고 학용품을 챙기며 어떻게든 엄마로서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의 손길이 그리워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세월은 저에게 끝없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단단해지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첫째는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어요.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는 첫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째는 엄마, 저 유학 가서 더 큰 꿈을 키우고 싶어요. 라며 꿈꾸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내 꿈이라면 꼭 응원할게. 다만 거기서 아프지 말고 열심히 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히 성장하고 각자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첫째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며 엄마, 이제 저도 팀장입니다. 진짜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둘째는 유학 후 귀국해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엄마, 제 논문이 발표됐어요. 이제 진짜 연구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전해줬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두 아이는 결혼까지 하고 제게 며느리와 손주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막내가 밝은 목소리로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며 그림을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에는 할머니가 크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가 그림 속에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네.
라고 칭찬하자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최고니까요. 손주들이 집에 와서 깔깔대며 뛰어놀 때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최고. 라는 그들의 말은 제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외로웠던 지난 날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손길 하나하나는 제게 삶의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은 지나가고 제 삶에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은 여전히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고 그들이야말로 저의 세상이었죠. 그들의 웃음과 사랑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은 저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저는 늘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명절 준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담은 축제였습니다. 새벽 일찍 시장으로 향하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은 제게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음식 하나라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깻잎전부터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떡국까지. 모든 요리에는 저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한 깻잎전을 부치며 며느리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했고, 부드럽게 익어가는 갈비찜을 보며 손주들이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라고 외칠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떡국을 끓이며 설날 아침마다 아들이 설레는 목소리로 엄마, 떡국 주세요. 라고 외치던 추억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음식을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그 따뜻한 순간들이 제 마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히 요리를 넘어 가족들과 함께 나눌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바라보며 저는 그저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는 모습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감이 차올랐습니다. 설 명절은 저에게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제 노력과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명절 준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지영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순간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안 좋은데? 많이 아픈 거야? 병원에는 다녀왔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애들 육아까지 지영이가 다 하다 보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잘 쉬게 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라도 와서 떡국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내가 오면 차례는 간소하게라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은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애들 엄마 혼자 두고 가기가 그래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아들의 말투는 다소 급했고 마치 길게 통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듯 들렸습니다. 그의 태도가 어딘가 멀게 느껴져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에 보자꾸나.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엔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지영이가 많이 아픈 걸까? 혹시 거짓말은 아닌 걸까? 아니, 혼자라도 잠시 와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걸까? 생각할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가족이라면 특히 명절이라는 중요한 날을 함께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저는 설날을 혼자 보낼 운명임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를 잡았고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은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명절에 오빠랑 새언니 오면 북적거려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 설에는 못 온다네.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길래 못 온대요? 오빠도요? 응, 오빠도 새언니 혼자 두고 오기 그런가 봐.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엄마 혼자 지내시겠네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너라도 올 수 있겠니? 너만이라도 와서 떡국 먹고 가면 좋을 텐데. 딸은 한숨을 쉬며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시댁에 가야 해서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시댁이 멀다 보니 갔다 오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어디 친구 댁이라도 가실 수 있음 다녀오세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시댁 가서 잘 지내고 와라. 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꼭 따뜻하게 드시고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딸의 따뜻한 말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쩔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명절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딸과의 통화로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아침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게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새언니 정말 아픈 거 맞아요? 명절에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공항에서 찍은 거예요. 태국 여행 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이라니, 태국이라니? 설마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멍하니 있던 저에게 딸은 바로 사진 캡처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사진에는 활짝 웃으며 공항에서 찍은 가족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행용 캐리어를 잡은 채 들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와 아이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래에는 태국 여행 시작, 친정엄마와의 행복한 시간, 기대됩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끝까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있었습니다. 명절에 아파서 못 온다던 며느리와 아들이 장모님과 해외여행을 떠나다니요. 딸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진짜 오빠는 엄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있던 배신감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고 결국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재영아, 너 지금 어디야? 아들은 한동안 대답을 망설이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태국에 와 있어요. 장모님이랑 여행 계획이 있어서.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태국이라고? 장모님이랑 여행 간 거니?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가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의 말은 짧고 급했습니다. 설날에 친정 식구들과 떠난 여행을 위해 저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와 사돈의 즐거운 목소리에 더욱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에 충격이 컸습니다. 거짓말을 들은 것도 모자라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제 마음을 무시한 그들의 태도가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 새벽까지 아픈 손주를 돌봤던 날들. 그 모든 희생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설날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준비해둔 음식을 차릴 손길도 없었습니다. 차례상 대신 혼자 먹을 떡국 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떡을 젓는 제 손은 떨렸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걸까?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내가 잘못된 걸까?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저는 홀로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자식을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파출부로 일하며 생활을 이어갔던 시절. 제 희생과 사랑을 아들은 정말로 이해했을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내 삶도 소중하니까. 가족에게만 매달리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겠어. 그 다짐은 제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향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며칠 후 저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좌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요리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은 제게 작은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강좌에서 저는 오랜만에 다시 요리를 배우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새로운 레시피와 다양한 조리법은 제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함께 강좌를 듣는 사람들과 요리를 완성하고 맛을 보며 웃음 짓는 순간순간은 제게 더 큰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제 삶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요리 강좌를 마치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만드시는 솜씨라면 작은 한식당을 여는 게 어떠세요? 제가 공간부터 운영까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손맛이 담긴 음식을 찾거든요. 그 제안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제가 정말 한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제 음식을 맛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나도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이젠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볼 때야.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작은 한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픈 첫날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가득했습니다. 가게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 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맛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따뜻하고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묵직했던 걱정이 한꺼풀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갈비찜과 잡채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잡채는 정말 환상이에요. 이거 먹으러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주방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음식을 맛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음식은 정말 예술이에요. 이 가게는 그냥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사람들에게 미소와 행복으로 돌아오는 경험은 저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제 한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에 앉아 있는 손님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가게가 정말 잘 되네요. 축하드려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엄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엄마를 더 챙길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너희 삶을 알아서 책임져야 해.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제 단호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한식당은 제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고 저는 매일매일 손님들과의 교류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 명절은 더 이상 희생의 날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낼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를 위해 행복해야 그 행복이 가족에게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요? 명절 준비 대신 저는 이제 새롭게 배운 요리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한식당을 운영하며 고객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와 웃음은 제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손님들이 덕분에 맛있는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자신을 위한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사랑을 나누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